반갑습니다. 아까 내용 이어서 계속 갑시다. 자, 아까는 이제 이자겸의 난에 대해 설명을 했고, 자, 지금은 127페이지 이제 묘청의 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묘청의 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 책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같은 개념이야. 묘청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나. 자, 그럼 스토리를 이어서 이해를 좀 한번 해보자고. 아까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고 나서, 그치? 이 이자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아까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이 어쨌든 뭐 왕의 권력을 넘보던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했잖아. 뭐 개경에 있는 궁전이 다 불타고 뭐 인종이 죽다 살아나고 뭐 이런 것까지 뭐 이야기했었고, 어쨌든 이자겸의 난이 뭐를 나타난다고 했었어. 문벌 귀족 사회를 문장을 다 써줬네. 문벌 귀족 사회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했었잖아. 어쨌든 지금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이야. 사회적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타이밍이야. 그러면 이자겸의 난 이후에 지금 고려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인종이 이제 왕권을 회복을 했는데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지금 이 문벌 귀족, 그러니까 이 개경의 중심이 된 문벌 귀족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문벌 귀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이자겸 때 앞에 선생님이 그 여진에 대한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 이자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진이 강력해지면서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고려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4대를 요구를 해. 4대, 뭐 이거 알지? 이렇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모셔라, 이런 걸 4대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자겸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덜컥 그 금나라의 4대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면 고려사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그랬어? 이 금을 인정하는 거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북벌 정책의 중단과 우리가 대고구려를 이었다는 이 고려인의 자부심 같은 거에 이제 스크래치가 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이 당시 고려가 뭐 금나라에 저항할 만한 그런 국력은 안 되지만 그 마음이 그런 거지. 야,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뭐 이런 거지 요즘으로 치면. 야, 우리가 어떻게 금나라한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꿇어야 돼? 뭐 이런 이제 불만들. 그러니까 이 금의 4대 요구, 금의 4대를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지 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종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뭐 인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뭐 지금 개성은 다 초토화 낮고 자기 권력도 그렇게 세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만들까 하고 있어. 이게 고민의 찰나지. 이런 고민, 인종의 고민에 쓱 이제 답을 가져온 게 누구냐면 이제 같이 이제 이자겸의 난을 제거하고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 신진 세력을 떠오르고 있었던 정기상인데, 정기상이 스님 하나를 소개를 해. 정기상 입장에선 그 인종에게 뭐 요즘은 지금 폐하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이 어떻게 좀 한번 뭐 성인을 한번 만나봤는데 이 사람 좀 뛰어난 사람 같더라. 이 성인 군자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인종이 만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묘청이라는 스님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서경 출신의 스님이었단 말이야. 서경이 어딘 줄 알지? 지금 평양 얘기하는 거야. 평양. 지금 고려의 영토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개성은 여기쯤 되고 지금 평양은 여기쯤 되는 거지. 이 평양이 이때 당시에 서경이라고 불렸었어. 고려시대에. 알고 있지? 우리 저 태조 왕건 때도 서경 뭐 중시하고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 그래서 묘청이 접근을 해서 인종에게 이야기하길, 지금 이 모든 문제점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개경의 땅의 기운이 다했대. 개경은 이제 고려의 수도로서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적 그 기운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경을 버리고 하루속히 권력이 힘이 남아있는 이 왕실의 수도로서의 힘이 남아있는 어디로 천도를 하면 이 서경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수도를 옮기면 이 서경은 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고려가 힘을 내가지고 누구도 정복할 수 있고 금나라도 정복할 수 있고 이 근처에 있는 36개 오랑캐가 모두 다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우러러 삼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어디로 가면? 서경으로 가면. 이제 이런 논리를 피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논리 중에 하나 또 맞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지금 왕권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누구들의 힘이 너무 세졌어. 문벌 귀족들의 힘이 너무 세졌기 때문인 거잖아. 이 문벌 귀족들의 지금 베이스 캠프가 어디야? 개성인 거잖아, 개성.
이 당시 수도가 개성이었으니까 지금하고 비교해봐도 이해가 쉽게 되는 거지. 지금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자 뭐 이 부동산 권력 이 권력들이 모두 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에서 이걸 벗어나려면 어디 천도. 그래서 뭐 지금 저 어디야 세종 천도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 쉽게 제일 되진 않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거의 얘기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요즘하고 얘기가 비슷하네 하다 보니까. 지금하고 얘기가 비슷하게 맞아지는 거지. 근데 이 수업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선생님, 몽골귀족 이자겸이 제거되면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지. 넘버원이 사라졌을 뿐이지 넘버원 사라졌다고 해서 몽골귀족이 모두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 다음 넥스트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재벌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렵다 그러면 재벌로 대표되는 게 삼성이지만 뭐 삼성이 해체된다 그래서 재벌이 사라져? 그건 아닌 거잖아. 그치? 삼성이 사라지고 나면 다른 재벌들이 또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제 경원 이슈로 대표되던 문벌귀족의 대표는 제거가 됐지만 그 넥스트들이 계속적으로 개경을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지. 그 넥스트 세력의 대표적인 게 경주 김씨 집안의 김부식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인종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세력을 주도권을 교체할 수 있다. 서경으로 옮겨가면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귀족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세력으로서 재편이 되고 왕권도 강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내니까 인종의 입장에서 여기에 혹한 거지. 서경의 이런 입지라든가 이런 얘기들, 묘청의 이야기에 완전 혹한 거지. 그래서 인종이 묘청에게 그럼 네가 수도 천도 준비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천도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됐어. 이거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되게 묘청의 서경 천도 이 이야기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 왜냐하면 우리 일제시대 일제 식민지배 받을 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민족주의 역사학자 선생님 유명한 분 있지. 독립운동가고 그 신채호 선생님이 이 사건 자체를 되게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시험에 좀 되게 잘 나온단 말이야. 그좀 한번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도 천도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개경을 중심으로 한 몽골귀족들이 이거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겠어? 아니지. 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천도 대도 않는다. 아니 왜 멀쩡한 개경 묻고 서경으로 가느냐 해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회가 이때 당시 사회가 누구와 누구의 대립을 이거 기억해야 돼. 개경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와 서경으로 철거하자는 서경파의 엄청난 대립이 시작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비교하고 있어야 돼. 중심인물 누가 대표들이냐? 여기에 개경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주 김씨 누가 대표야? 경주 김씨 김부식이 대표고 여기는 요청,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대표인 거지. 그치?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들의 사상 이들은 뭐를 중심으로 하고 서경파는 지금 얘기한 거대로 뭐를 중심으로 풍수지리설을 중심으로 강력한 천도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들은 기존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모셔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유학 사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다음 이들의 주장의 핵심 그럼 이 당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외교적으로 핵심은 금나라에 대한 거잖아. 금하고 싸우는 건 말 같지도 않은다. 금나라에 뭐를 하자. 그냥 그대로 사대를 하자. 이런 주장인 거고 얘들의 주장의 핵심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금나라, 금국을 어떻게 하자. 수도 천도한 다음에 정벌해서 없애버리자. 그 다음 우리도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언어를 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역사 의식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경파 입장에서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고구려 계승 의지를 보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에 대해서 좀 이게 잘못 정의가 돼 있었는데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를 계승한 나라가? 성공통이랑
신라를 계승한 나라라는 신라 계승 의식을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개경파들 입장에서. 서경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우리는 어디를 계승한 국가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뭐, 요 정도만 비교해봐도 이 개경파와 서경파가 이 당시에 얼마나 치열하게 대립했었는지 알 수 있겠지. 약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을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결국 실패하게 됐어. 왜냐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의 이 보수화된 반발, 저항 이런 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도 서울 천도한다 그러면 막 서울 집값 떨어지고 막 그러면 서울 부자들 막 이런 애들 막 들고 이러면 난리 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우리가 꼭 나라주 살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을 옮겨가야 좋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상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건 엄청난 의지를 갖고 주도하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와중에 또 불행한 일도 하나 생기는 게 서경에다가 이제 묘청을 시켜서 궁전을 이제 대화궁이라는 궁전을 이제 거의 다 지어가고 있던 찰나에 여기에 벼락이 쳐가지고 이게 불이 나서 타버렸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같은 거가 되게 좀 재수없는 사건 같은 거잖아. 이때 당시에 이제 특히나 이 과거에는 이런 이제 천재지변 같은 거 되게 큰 하늘이 노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틈을 놓치지 않는 거지 김구식이. 야 봐라 니네 말대로 그렇게 땅의 기운이 좋고 풍수지리서는 500년 도읍지고 그렇게 좋은 땅에 궁전 지어놨는데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이 궁전을 태워버릴 정도면 이 땅도 그리 좋은 땅은 아닌 거다. 이거 되게 불길한 징조 아니냐. 이런 데를 왜 가려고 하느냐. 막 반발하니까 결국 이 인종이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묘청에게 명령했던 이 천도를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묘청이 정말 순수한 사회개혁론자였는지 뭐 묘청도 또 하나의 그냥 권력자로서 서경으로 옮겨가서 왕을 끼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사실 역사에 뭐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순수한 입장으로 봤을 때 묘청이 정말 고려를 잘 되게 하기 위한 뭐 개혁자였으면 좋겠는데 뭐 거꾸로 또 요즘 같으면 친구들한테 땅 사라고 미리 다 얘기해놓고 야 이제 땅값 오르고 뭐 이런 일 정도의 순일수 밖에 없을 수도 있었겠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묘청의 입장에서 이게 망가지면서 더 이상 고려라는 나라에 의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고려를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을 대신해야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묘청의 난이라는 표현이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나 동일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거라고. 그래서 묘청이 거기에서 나라 이름을 뭐 대위, 연호를 1000개 뭐 이렇게 살피고 자기를 하늘이 내린 뭐 고구려 계승의 적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가서 이렇게 됐는데 딱 1년 만에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김구식한테. 김구식이 인종한테 봐라 무슨 이상한 새끼 아니었냐 반란이나 일으키고 전하 군대 주십시오 제가 가서 쓸어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고려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만에 묘청 다 죽여버리고 반란을 다 정리하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또는 묘청의 나는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니네가 그럼 중요하게 기억할 건 뭐냐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얘기들이겠지만 사회적 흐름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자겸의 난으로 무언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대두가 됐어. 그러니까 고려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는데 결국 기존 세력에 의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실패가 됐어. 그러니까 누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몽골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가는 거잖아. 뭐 얼핏 이렇게 보면 누구의 승리로 끝난 것 같은 이 몽골귀족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이 흐름이 결국은 뒤에 가면 한 방에 다 작살나버려. 그냥 누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개경에 눈에 보이는 몽골귀족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몽골귀족 세상을 다 무너뜨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런 거지. 뭐냐면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고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때 꼭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 사회의 발전 동력을 갖고 가는 거야. 그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체적으로 잃어버리면 결국 강제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려의 이자겸연함과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쓸데없는 소리가 좀 이렇게 괜히 평가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에서 핵심은 요 내용이다. 그 당시 대립했었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와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석영파가 어떤 내용으로 대립했었는지 결국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의 승리로? 개경파의 승리로 끝이 났다는 내용이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 뒤에 가면 이제 128페이지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다.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변화를 거부한 누구 세력이 문벌귀족 세력들이 일순간에 한날 한시에 그냥 싹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무신정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무신정변부터는 다음 주에 학교 나왔을 때 이제 그냥 교실에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아까 공부했던 이자겸의 난, 그다음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핵심적인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 출제 잘 돼. 오케이? 특히 누구?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석영파와 개경파 비교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수고했어. 다음에 보자고.